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피를 뿜어내고 혈압을 유지하며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한 행동, 즉 걸었는지, 앉아만 있었는지, 계단을 올랐는지, 아니면 외면했는지에 따라 심장이 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장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앉아 지내는 생활이 주는 타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를 통해 얻는 보호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복리로 늘어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당신이 걸을 때 심혈관계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뻔한 동기부여나 소셜미디어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볼 수 없고 심장내과 전문의들만 보는 실제 세포 수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왜 걷기가 현대의학에서 가장 저평가된 치료법인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걷기 말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당장 시간을 멈추고 당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심장은 평온해 보일까요? 아니면 소리 없이 무리하고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심혈관계는 지금 제대로 관리받고 있거나 아니면 방치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갈수록 더 힘겹게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가 너무 가벼운 활동이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움직임일 뿐 진짜 약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심혈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심장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이런 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바로 당신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심장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이 봉사하는 전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혈관, 혈관 내피세포, 그리고 전체 혈관망 말입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혈관은 고속도로망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펌프 자체는 아주 튼튼하고 가볍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뻣뻣해지고 좁아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펌프는 훨씬 더 강하게 아주 세게 밀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질병의 진행 과정입니다. 우리의 심혈관계는 아주 조용합니다. 경고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고 팝업 알림을 띄우지도 않습니다.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수도 펌프와 같습니다. 수압이 떨어지거나 파이프가 막히거나 어딘가 물이 새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죠. 문제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실제로 먼저 일어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혈관의 안쪽 벽이 서서히 반응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에게 열리고 이완하라고 지시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멈추게 됩니다. 이 신호 전달 물질을 산화질소, 즉 NO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혈류를 조절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교통 신호등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면 이 내피세포도 지치게 됩니다. 기능 장애가 생기고 산화질소를 제 속도에 맞춰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한 양을 만들어내는 대신 생산량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당신의 혈관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완되어야 할 때 이완되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잃은 낡은 파이프처럼 뻣뻣하고 경직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혈관이 뻣뻣해지면 심장은 그 사이로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밀어내면 당신의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는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수천 일의 시간, 움직이지 않고 보낸 수년의 세월, 내피세포가 망가지도록 방치한 수많은 날들이 쌓여 만들어낸 복리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우리 몸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혈액이 다양한 속도와 압력으로 혈관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이 반복적인 움직임은 당신의 내피세포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깨어 있어라. 유연성을 유지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피세포는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해내며 혈관을 이완시키라는 신호를 더 많이 보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다시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서서히 긴장을 풀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들게 밀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숫자들을 살펴봅시다.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13억 9천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3억 9천만 명이 고혈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혈압은 종종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병입니다.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수년간 혈관 속에서 조용히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피세포의 상태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동맥이 다시 유연해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연구가 증명합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의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11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12개의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수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진조차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적은 걸음수부터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루 약 2,587 걸음부터 전체 사망률에 대해 측정 가능한 심혈관계 이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하루 약 2,735걸음부터 유의미한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 걸음이 아닙니다. 마라톤도 아닙니다.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가벼운 보리를 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에서 30분 정도면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이는 데 필요한 걷기의 양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진짜 놀라운 거는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걷기의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의 최적의 지점은 하루 약 7,100걸음이었고 전체 사망률 감소에 있어서는 약 8,700 개순세 걸음이었습니다. 그 이상 걷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위험도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구간이 만 걸음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가파르게 효과가 나타나다가 점차 완만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만 걸음을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시험처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마법의 숫자처럼 여겨왔다면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5,000에서 8,000 걸음 구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걸음은 전부 보너스와 같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호 효과는 훨씬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실린 또 다른 연구가 실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을 들여다보았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하루에서 이틀, 즉 주말에만 걷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걷고 싶을 때만 8,000 걸음을 채운 성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걷는 패턴조차도 아예 걷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관성 없이 걸어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보호 효과는 주 3일 정도에서 최대치에 달했고 그 이상 걷는다고 해서 효과가 극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에서 이틀만 걸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투잡을 뛰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집안일로 이미 녹초가 된 분들도 있고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습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을 원할 뿐입니다. 꾸준한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의 한 분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걸음의 속도, 즉 케이던스입니다. 얼마나 빨리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 걸음수를 고려한 후에도 걷는 속도가 빠를수록 심혈관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대 만 걸음까지 1,000걸음을 추가할 때마다 걷는 속도를 높이면 주요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빨리 걷는 것은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많이 걷고 더 빨리 걷고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단,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훈련하듯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속 가능하고 규칙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걷기 시작할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0분. 당신의 근육은 즉각적으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나 비상사태가 아니라 그저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만큼만 말이죠. 신경계에서 즉시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은 끝났어. 일할 시간이야. 모든 시스템을 깨워 심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단순히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며 수축력을 높입니다. 이것은 한 번 펌프질할 때의 힘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1회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즉,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더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의 패닉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엔진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과 같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면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처럼요. 당신의 심장도 똑같습니다. 몸의 요구를 감지하고 스스로 조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맥을 흐르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아주 민감하고 똑똑한 코팅막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장기입니다. 내피세포에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혈액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흐름을 감지합니다. 이 혈류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며 혈관 내막은 이에 반응하여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 핵심 신호가 바로 산화질소,
즉 우리 몸의 자연적인 교통 신호등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잘 알고 있지만 환자들은 좀처럼 듣지 못하는 생리학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내피세포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커지면 내피세포가 이에 반응합니다. 바로 산화질소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둘러싼 평활근 세포로 스며듭니다. 신호를 받은 평활근 세포는 긴장을 풉니다. 혈관이 넓어집니다. 혈관의 직경이 커지고 저항은 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걷기 시작한 지 60초 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60초, 단 1분, 당신의 몸은 이렇게나 빨리 반응합니다. 당신은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뇌가 감각으로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혈관계는 이미 적응을 시작했고 변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혈압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혈압을 낮춰주고 당신을 보호해줄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 첫 60초 동안 켜진 것입니다.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미주신경은 심박수와 혈관의 긴장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라 통제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침착해. 그러면 신경계가 그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초기 단계는 당신의 패턴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겪으면 당신의 몸은 내일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걷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내피세포는 더 쉽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고 부교감 신경계는 더 빠르게 작동하며 혈압은 더 효율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3분이 지나면 직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걷기는 심혈관계가 감당해야 하는 저항과 압력을 실제로 낮춰줍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죠? 심박수는 올라갔고 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압력이 낮아진다는 걸까요? 그의 답은 바로 혈관의 기능에 있습니다. 산화질소의 신호를 받아 혈관이 열리고 더 유연해지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더라도 저항은 훨씬 줄어듭니다. 좁아진 파이프에 억지로 피를 밀어넣는 대신 넓고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유연하게 반응하는 관을 통해 혈액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연구 결과 걷기를 실천한 그룹에서 일관되게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은 2에서 4 정도, 이완기 혈압은 1에서 3 정도 떨어집니다. 숫자 자체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 2점 떨어지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냐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작은 감소폭이 축적되면 수천 건의 심장마비를 막고 수천 건의 뇌졸중을 예방하며 수많은 심혈관 질환을 막아내는 기적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호흡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은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뱉게 됩니다. 그 호흡의 리듬, 그 순환이 신경계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당신을 한층 더 차분한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당신의 호흡이 그야말로 부교감 신경계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내부의 신호 체계를 말 그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감 신경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계의 평온한 상태로 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패턴은 호흡성 동성 부정맥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지만 쉽게 말해 아주 건강한 심박 변이도를 뜻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심박수가 살짝 올라가고 내쉴 때 살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심장 박동의 변동성은 심혈관계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할 건강의 지표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박 변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마치 유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뻣뻣한 기계나 똑딱거리는 메트로놈처럼 심박수가 전혀 변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반면 심혈관 건강이 뛰어난 사람들은 심박 변이도가 높습니다. 심장이 호흡에 물 흐르듯 반응합니다. 외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유연하고 훨씬 더 살아숨, 쉬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걷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이 변동성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심장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더 기민하게 반응하며 더욱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5분이 경과하면 당신의 몸은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합니다. 근육은 산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장도 지속 가능한 편안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호흡은 규칙적이고 깊어집니다. 신경계는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상태가 바로 아주 훌륭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도 않죠. 하지만 일관되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심혈관계의 놀라운 적응력을 길러내는 핵심입니다. 당신의 혈압은 아마 살짝 떨어졌을 것입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이완되어 혈류를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이상적인 훈련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간 단계에서 걷기의 장기적인 혜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 모릅니다. 이것은 몸을 가꾸고 유지하는 보수공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공사가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지면 그것은 곧 기적적인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며 결국 생명 연장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신의 동맥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하는 의식적인 기억이 아니라 세포 단위의 기억이자 구조적인 기억입니다. 동맥을 탄력 있는 정원용 고무 호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고 활동적일 때는 호스가 아주 탱탱합니다.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잘 줄어들죠. 탄력과 유연성이 넘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생활하면 뜨거운 햇볕에 너무 오래 방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플라스틱 튜브처럼 변해버립니다.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걷기는 혈류량을 늘리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높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콸콸 흐르는 혈류는 튜브 안쪽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수천 번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 내막은 이 스트레칭에 반응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능숙하게 해냅니다. 혈류를 감지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고 산화질소를 방출하는 능력도 한층 더 탁월해집니다.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세포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되며 이완되어야 할 때 확실하게 이완되고 좁아져야 할 때 적절히 수축하는 능력이 기적처럼 좋아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혈관 내피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측정하지 않는 심혈관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주치의가 이 기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혈류 매개 혈관 확장 반응이라는 검사를 통해 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수치 변화는 실로 드라마틱합니다. 전혀 걷지 않고 앉아만 있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식되듯 망가집니다. 혈관은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동맥은 탄력을 잃고 굳어갑니다. 유연성도 사라집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밀어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혈압이 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년 조금씩 더 나빠지고 조금 더 뻣뻣해지며 조금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으면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향상됩니다. 산화질소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혈관은 탄력을 유지합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조용히 속삭여도 아주 효율적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혈압 관리를 위해 입이 닳도록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칼로리를 엄청나게 소모해서가 아닙니다. 숨이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이라서가 아닙니다. 심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시스템을 걷기가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장 전문의들이 아주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맥의 경직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집니다. 이를 동맥 경직화라고 부르며 심혈관계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맥벽을 이루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분해된 후 제대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단백질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걷기는 이 노화 과정에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걷기는 혈관벽의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물질들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동맥 내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도 낮춰줍니다. 말 그대로 혈관을 뻣뻣하게 만드는 세포 분해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활동량이 적은 동년배들에 비해 동맥 경직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꾸준히 운동한 60대의 심혈관계가 앉아서 생활하는 20년이나 더 젊은 40대의 심혈관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묵묵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생리학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은 반복적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반복적인 신호는 세포의 적응을 끌어냅니다. 세포의 적응은 신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신체 조직의 변화가 곧 측정 가능한 심혈관계의 이점이 되어 당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걷기에 숨겨진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일상적인 순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타이밍이 핵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솟구치고 혈류는 소화기관 쪽으로 몰립니다. 몸의 대사 활동이 아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피 속을 돌아다니는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높은 혈당은 혈관 내피 기능장애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포도당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며 산화질소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은 일시적으로 유연성과 반응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날카로운 혈당 스파이크를 부드럽게 깎아낼 수 있습니다. 급격한 포도당의 급증을 막아주고 이 위험한 시간대에 혈관 기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포도당이 일으키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방어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식후 걷기와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동급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 걷기가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는 물류창고에 트럭이 도착해 물건을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창고 직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원들이 없으면 하역장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며 결국 무언가는 망가지고 맙니다.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죠. 하지만 직원들이 있으면 시스템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상자들은 빠르게 처리되고 하역장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혈당 역시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설령 당뇨병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대사장애가 있는 30대의 혈관이 50대의 혈관처럼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혈관 내피에 반복적인 혈당 폭탄과 스트레스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이미 벌어진 인생의 실수들을 완전히 지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 날카로운 타격을 훨씬 부드럽게 완화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급성 혈당 스파이크가 만성적인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 효과는 복리로 쌓입니다. 만약 오늘 3번의 식사 후 딱 15분씩만 걸었다면 당신은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낮춘 것입니다. 내피세포가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혈관은 계속해서 건강하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몇 주, 몇 달 동안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세포 조직을 보호하는 길이며 미래의 치명적인 손상을 막아내는 완벽한 예방책입니다. 이제 심장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반복, 누적된 적응,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한 번 걷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걸을 때 비로소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재설계되고 신체 조직이 바뀌며 당신의 심혈관계는 문자 그대로 아예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납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걷기는 매일매일 그 펌프를 시험 가동하며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당신의 심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굳이 예전처럼 자주 뛸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안정시 심박수를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 1분당 75번 뛰던 심박수가 65번으로 떨어집니다. 70번에서 60번으로 80번에서 70번으로 줄어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치 자체는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심장 근육은 그만큼 일을 하고 산소를 소비하며 마모됩니다. 심장이 덜 뛴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심장에 쌓이는 피로와 손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심혈관계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은 더욱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한 번의 박동에 실리는 힘이 세지는 것이죠. 부교감 신경계는 쉴 때의 심박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집니다. 미주신경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모든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뚝딱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보통 꾸준히 걷기 시작한 지 4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 안정시 심박수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몇 걸음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에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 연구진은 아주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상으로 빠른 걸음, 즉 활기차게 걷는 페이스가 단순한 걸음수를 넘어 추가적인 사망률 감소 효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나쁜 의미의 압박이 아닙니다. 마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타임에 대비해 전력망을 미리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몸이 더 높은 요구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몸의 수용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조금 빠른 속도로 꾸준히 걸으면 심혈관계의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 정도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거나 버스를 잡기 위해 뛰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심혈관계의 기본 체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덜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심혈관계 자체가 진짜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말 그대로 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해진 심혈관계는
수명 연장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심혈관은 건강해지고 사망 위험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 바로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이라고 하면 베인 상처, 감염, 붉게 부어오름, 통증처럼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전신염증은 다릅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찾아와 서서히 퍼지는 아주 치명적인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는 수백만 명의 혈관 속에서 이 염증이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내의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마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 염증 마커들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벽에 달라붙고 내피세포를 자극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년에 걸쳐 이 만성염증은 내피세포를 무참히 파괴합니다. 산화질소의 생산을 억제하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심혈관 질환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걷기는 전신 염증을 확연히 줄여줍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낮추고 TNF-알파와 인터루킨6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단 한 번 걸었다고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효과 역시 복리로 쌓입니다. 매일 걷기를 일주일만 실천해도 염증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전신 염증 상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염증의 기본 수치 베이스라인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내피세포의 손상이 줄어들고 동맥이 뻣뻣해지는 속도가 느려지며 질병의 진행이 멈추고 심혈관계가 받는 타격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 전문의들이 걷기에 그토록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태워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체내 염증 환경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정상이어도 염증 수치는 높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몸속에 염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지상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뱃속에서는 소리 없이 염증이 불타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걷는 사람이라면 염증 수치는 낮게 유지되고 위험도 역시 낮아집니다. 걷기의 보호 효과는 이토록 강력하고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혈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을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할 때나 재보는 단순한 숫자쯤으로 여깁니다.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팔에 커프를 누르면 화면에 숫자가 뜨죠.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는 집에 가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혈압은 절대 그런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은 당신의 심장이 혈관을 통해 피를 뿜어내기 위해 쥐어짜 내야만 하는 엄청난 물리적인 힘입니다. 압력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그만큼 비명을 지르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뼈 빠지게 일한다는 것은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이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평생 동안 단일 초도 쉬지 않고 혈관을 사정없이 짓누르는 압력입니다. 정상 혈압은 대략 수축기 120, 이완기 80 정도입니다. 수축기 수치 120은 심장이 강하게 뿜어낼 때의 최고 압력입니다. 이완기 수치 80은 심장이 다음 박동을 위해 쉴 때, 즉 박동과 박동 사이의 기본 압력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주로 앉아 지내면 이 두 수치가 모두 상승합니다. 가만히 쉴 때의 심박수도 올라갑니다. 수축기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완기 혈압도 올라갑니다. 심혈관계 전체가 1년 내내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엄청난 고압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모두 낮춰줍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꾸준히 걸으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산화질소의 생산이 늘어나고 혈관 내피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혈관이 저항하지 않고 부드럽게 피를 받아들입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심장은 예전처럼 안간힘을 쓰며 피를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니 당연히 혈압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수치 감소폭은 대략 이렇습니다. 수축기에서 2에서 4 정도, 이완기에서 1에서 3 정도가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는 아니죠. 하지만 사회 전체 단위로 보면 이 작은 혈압 감소가 수천 건의 심혈관 질환을 막고 수천 건의 뇌졸중을 예방하며 수많은 사람을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구해냅니다. 이것은 실제 임상에서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의 2기 고혈압 환자인데 꾸준히 걸어서 혈압을 수축기 135, 이완기 85인 1기 수준으로 낮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를 약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위험도는 확실하게 낮아졌습니다. 당신의 미래 예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혜택은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심혈관계가 끊임없는 고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노화와 파괴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혈관벽은 훨씬 더 오랫동안 쫀쫀한 탄력을 유지합니다. 내피세포도 훨씬 더 오랫동안 쌩쌩하게 제 기능을 다합니다.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속도에도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심혈관계의 노화 시계 자체를 늦춰버리는 것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의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당신의 심혈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타임라인을 주차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주차, 몸의 즉각적인 적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피세포가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계는 점점 더 빠릿빠릿해집니다. 아직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혈관계는 이미 적응의 신호를 쏘아 올렸고 세포 단위에서는 놀라운 변화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이 주차, 부교감 신경계가 몸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한층 더 튼튼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의 심박수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1이나 이 정도 말이죠. 혈압도 약간 낮아집니다. 아주 미세해서 티가 나지는 않지만 세밀하게 측정해보면 분명한 수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3주차, 심장이 점점 더 효율적인 엔진으로 거듭납니다. 한 번 뛸 때 뿜어내는 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1회 심박 출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찬다는 것을 슬슬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4주차, 이제 변화가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75에서 70으로 혹은 70에서 65로 눈에 띄게 뚝 떨어졌습니다. 수축기 혈압도 2에서 3 정도 떨어집니다. 활력이 넘치고 무언가 활동을 한 뒤에 피로가 풀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잠도 훨씬 푹 잡니다. 5주차, 숨이 턱턱 막히던 속도로 걸어도 이제는 버틸만해집니다. 심혈관계의 용량이 훌쩍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6주차, 심혈관계의 적응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심장의 효율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도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는 측정 가능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한결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7주차,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수면의 질이 극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혈관계와 신경계가 최상의 컨디션을 찾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8주차, 더 빨리, 더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지력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심혈관계 자체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어떤 강도의 움직임도 여유롭게 받아내고
혈관은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12주차, 즉 3달째, 이제 극적인 변화의 완성입니다. 안정시 심박수와 혈압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심혈관 체력은 상상 이상으로 튼튼해졌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금세 체력을 회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계단 오르기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위험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뒤에 터졌을지도 모를 끔찍한 심혈관 질환을 바로 지금 막아낸 것입니다. 동맥이 굳어가는 속도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내피 기능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몸속 염증 환경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궤도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위한 빈말이 아닙니다. 차가운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요구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심혈관계는 훨씬 더 강해졌고 철통 같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당신이 걷고 있을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잠을 잘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꾸준한 걷기에 심혈관계가 적응하면 당신이 가만히 쉬고 있을 때의 생리 현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가장 먼저 가만히 쉴 때에 심박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대략 10만 번을 뜁니다. 하루에요. 만약 안정시 심박수가 75에서 60으로 떨어진다면 일주일에 심장이 뛰는 횟수가 무려 150만 번이나 줄어듭니다. 1년이면 7,800만 번의 심장 박동을 아끼는 셈입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심장은 뼈 빠지게 일하고 산소를 소비하며 근육이 마모되고 에너지를 씁니다. 심장이 덜 뛴다는 것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장에 쌓이는 마모와 피로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것입니다. 가만히 쉴 때의 혈압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신의 심장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일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골아 떨어져 잘 때까지 24시간 내내 이 압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쉬고 있을 때의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은 심혈관을 끊임없이 짓누르던 짐을 덜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구원이자 말 그대로 끔찍한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박 변이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뛸 때와 다음 뛸 때 사이의 미세한 시간 간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이 변동성이 큽니다. 박동 사이의 시간이 시시각각 변하죠. 반면 건강하지 못한 심장은 변동성이 떨어집니다. 모든 박동이 융통성 없이 똑같은 간격으로 기계처럼 단조롭게 뜁니다. 이것은 마치 급류와 소용돌이,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져 흐르는 자연스러운 강물과 꽉 막힌 채 썩어가는 고인물의 차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살아 숨쉬고 있고 후자는 죽어가는 중입니다. 걷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심박 변이도를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당신의 심장은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더 유연해지며 닥쳐오는 위기와 요구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생명력 넘치는 상태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피세포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조차 훨씬 더 훌륭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산화질소를 끊임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해냅니다. 혈관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야만 허둥지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묵묵히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 전문의들이 걷기에 그토록 매료된 이유입니다. 걷기는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안정된 상태,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몸속 환경의
베이스라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사람의 심장은 가만히 쉴 때조차 헉헉대며 일합니다. 반면 걷는 사람의 심장은 쉴 때 너무나 평온하게 일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나이,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심혈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고 알림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터지기 전까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재앙입니다. 뇌피세포의 손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맥은 콘크리트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라크가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이고 있었고 염증 수치는 끝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도 단 하나의 경고도 없이 철저하게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악화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곧 심장마비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곧 뇌졸중인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생사를 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걷기가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진짜 이유입니다. 걷기는 이 소리 없이 굴러가는 파멸에 눈덩이를 부숴버립니다. 염증이 들끓는 체내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해버립니다. 뇌피세포의 기능을 쌩쌩하게 되살려냅니다. 동맥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속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꾸준히 걸을 때 당신은 미래에 닥칠 치명적인 재앙을 미리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될 끔찍한 고통을 당신이 사전에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수 카메라로 당신의 동맥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사람의 혈관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굳어가고 역겨운 플라크가 덩어리째 쌓여가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카메라는 수년에 걸쳐 혈관이 점점 더 망가지고 위험천만해지는 끔찍한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걷는 사람의 혈관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의 진행은 멈춰섰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훨씬 더 튼튼해지는 기적 같은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동맥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50대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고 나서야 60대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꾸준히 걸었던 것이 정말 내 목숨을 살렸구나 하고 말이죠.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형태의 운동이지만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낀다면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관상동맥 질환의 끔찍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기절하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맥이나 다른 치명적인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상태에 맞는 완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혈압이 수축기 180, 이완기 110 이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이라면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혈압부터 잡아야 합니다. 새롭게 발생했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극심한 호흡 곤란이 있다면 지체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특히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인 분이라면 의료진이 짜준 아주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심각한 관절 통증이 있거나 균형을 잡는 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걷기는 그저 안전한 활동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자극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체력을 유지하라는 이 걷기의 신호가 미치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영웅 심리가 아닙니다. 오직 꾸준함 뿐입니다.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규칙적인 걷기, 수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페이스면 충분합니다. 완벽을 기할 필요도, 숨이 차오를 만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리의 평생을 두고 걷기가 미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걷는 40대와 소파에만 누워있는 40대의 70세 심혈 관계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 존재할 것입니다. 활동적인 사람의 내피 기능은 세월을 비켜간 듯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혈관은 끊임없이 산화질소를 뿜어내고 탄력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수십 년간 받아왔으니까요. 동맥은 유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움직여준 덕분에 동맥은 뻣뻣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는 바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움직임이라는 신호를 통해 염증 마커를 태워버리라는 지시를 쉼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낮게 유지될 것입니다. 심혈관계는 혈액을 부드럽게 흘려보냈는데 완벽하게 적응했고, 심혈관 체력은 최고조에 달해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혈관은 찰떡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극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모든 지표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앉아서만 생활한 사람의 몸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피세포는 죽어버리고 동맥은 굳어버렸으며 온몸은 염증으로 불타고 혈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것입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질병의 위험은 턱 밑까지 차올랐겠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단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걷는 것, 그저 꾸준히 걷는 것 뿐입니다. 죽으림을 다한 트레이닝도 극단적인 식단 조절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 전문의들이 당신의 생활 습관을 물을 때 단 하나의 질문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환자분, 평소에 좀 걸으십니까? 이 대답 하나로 그들은 당신의 인생, 궤적을 꿰뚫어 봅니다. 당신이 심혈관계를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궁창에 버려두고 있는지를 알아챕니다. 그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앉아서만 지내는 40대도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피검사 결과도 정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30년짜리 끔찍한 내리막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활동적인 40대 역시 겉보기에는 똑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 내리막길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심혈 관계를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십 년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야기 서두에 조심스럽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심장은 평온할까요? 아니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진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 아니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심혈관계로 보내는 신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그 관계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습니다. 여정에 나서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단 1분 만에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장은 리듬을 조율하며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근육이 산소를 갈구하고 부교감 신경이 깨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신경계는 평온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분이 지나면 당신은 완벽한 훈련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신의 심혈관계는 배우고 적응하고 마침내 진화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이 놀라운 적응은 세포 조직의 변화로 굳어집니다. 심장은 미치도록 효율적으로 일하고 혈관은 고무줄 같은 탄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혈압은 떨어질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 변화들은
몸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넘치며 회복은 빨라지고 잠은 꿀맛 같아질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이 변화들은 결국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이 됩니다. 당신은 심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예방해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지켜냈습니다.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건강한 수십 년의 생명을 선물한 것입니다. 원리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움직임, 반복적인 움직임, 꾸준한 움직임. 걷기 자체에 무슨 신비한 마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혈관계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당신이 몸을 움직이기를 요구하면 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면 몸은 병들고 늙어가는 쪽으로 곤두박 질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그저 당신이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보내는 신호에 충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심장 전문의들이 가장 열광하는 당신이 심장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신호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꾸준히 걸으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지치지 않게 걸으십시오.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걸으십시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걷기가 가져다 줄 그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리십시오. 자, 11만 1000명이 참여한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의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보호 효과는 하루 약 2700 걸음부터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방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호막은 하루 약 7100 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이 혜택은 만 걸음이 되기 전에 이미 최대치에 도달하며 그 이후로는 효과가 완만해집니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은 걸음수 자체를 넘어 사망 위험을 더 낮춰주는 강력한 추가 무기가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나 이틀만 제대로 걸어도 엄청난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사실은 걷기의 이점은 아주 적은 걸음수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끔찍한 질병의 위험은 드라마틱하게 폭락합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이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 즉 케이던스를 높이는 것은 걸음수를 채우는 것과는 별개로 심장에 독립적인 보너스 혜택을 줍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주로 측정하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 매개 혈관 확장 반응을 이용한 혈관 내피 기능 검사, 맥파 전달 속도를 이용한 동맥 경직도 검사, 운동 시 혈압 반응, 안정 시 심박수, 심박 변이도, 염증 마커,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걷기를 통해 무엇이 변할까요? 단 몇 주 만에 혈관 내피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몇 달에 걸쳐 동맥 경직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위에서 4mm 머큐리 정도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안정 시 심박수가 줄어들고 심박 변이도가 좋아지며 전신 염증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혈당 통제 능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뇌졸중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당신의 심혈관 기능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당신은 병상에 누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훨씬 더 오랫동안 당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불과 몇천 걸음만으로도 효과가 시작된다는 사실인가요? 가장 완벽한 지점이만 걸음이 아니라 7,000 걸음 근처라는 사실인가요?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만 걸어도 엄청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혈관벽이 튼튼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생물학적 사실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만약 괜찮으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걷기 루틴은 어떤지, 혹은 꾸준히 걷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솔한 경험담을 읽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 당장 운동화 끈을 고쳐 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장된 포장이나 영양제 광고나 하루아침에 몸이 바뀐다는 헛된 약속 없이 당신의 심혈관계를 과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왜 의사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숫자가 실제로 당신의 건강 위험을 알려주는 진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심장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오늘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